북미 회담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아니 왜죠? 항상 키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멈춰버렸습니다. 미국과의 대화도 단절되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직격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북한은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사실상 무역도 폐쇄한,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던 북한에게 사실 커다란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기회창이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수습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사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그 수준도 매우 높은 형태로 갱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이룩할 수 있는 보다 훌륭한 전망적 발전 궤도 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게 굉장히 큰 기회의 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건 경제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러시아와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을 때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이게 김정은이 굉장히 큰 도박이다. 네. 실패를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날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네. 그 도박이 크게 성공한 것으로 또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북러의 밀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전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2019년부터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유엔 제재와 관련해서 크게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경제 제재를 풀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경제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제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이 상황도 사실 그렇게 탐탁한 상황, 탐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지원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중국이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체제가 붕괴되는 경우에는 한국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뭐가 껄끄러운 거냐 하면 국경선에 미군이 배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드 거기다 또 넣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목 밑에 비수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여러 가지로 못마땅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살려놓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안보적 차원에서의 완충지대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그럼 중국, 러시아는 이거 뭐 비핵화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이 핵 가진 거 그냥 인정하고 맞아. 그냥 가자.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뭐 어떤 이상 맞아.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정하는 것에 진배 없는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입장을 살펴보면 한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 차원에서 자신의 핵 능력을 포함해서 그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조금 미묘한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할 수는 있는 건데요.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고 생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비핵화와 관련된 것보다는 체제 유지에 더 자신의 우선순위를 놓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야, 이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인데 러시아에서는 군사 지원해줘, 중국에서는 경제 지원해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강대국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 별 어려울 게 없네요. 그래서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네. 예, 지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일어났던 북미 정상회담과는 맥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금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면은 사실 양보해야 될 것이 더 크고 더 많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포함한 핵 능력, 요 부분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까지의 제재를 풀겠다라고 하면 김정은이 솔깃할 수 있겠죠. 훨씬 더 적은 북한의 양보를 통해 원래 원했던 제재 해제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나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어떤 형태로든 제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그것을 얼마든지 홍보하고 자신의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ICBM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네. 때문에 한국과 일본, 중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권에 놓여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중단거리는 사실상 그 사거리가 주변국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여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5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고 한 90개 정도의 핵탄두를 조립할 수 있는 핵 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ICBM만 제거하고 나머지 중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핵물질 등등은 한국과 일본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형태로 딜을 해버린다면 알아서 해라. 한국과 일본의 국가 국민은 굉장히 큰 안보적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하기에는 아까 너무 영상에서 저기- 아메리카 퍼스트 이랬기 때문에 몰라.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말만 그럴 수도 들어도 있겠다. 프랑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섭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입니다. 예. 트럼프는 동맹 자체를 미국의 안보 부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국제주의를 표방했던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과 일본의 기지를 주둔하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포함한 지역의 패권국이 등장할 수 없도록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동맹을 관리해 왔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그 점에서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안보를 미국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더 이상 그 부담을 지지 않을 거다. 우리에게 안보를 부탁하고 싶다면 우리는 채권자고 너희들은 채무자니까 그것에 걸맞는 안보 비용을 지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동맹관이 바뀌면 안보에 대한 보증도 달라지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지 여부도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회색 코뿔소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동맹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블랙스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힘을 스스로 기르는 게 제일 답이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무장합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하나 장전합니까?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트럼프가 한국에게 그래 너희가 핵무장을 하려면 해라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데 장애물의 전부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목전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될 거고 네.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핵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대 그리고 일본의 반대 만약에 이걸 계속 추진한다 그러면 한국의 안보가 더 좋아지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정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